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수소 기술의 진가는 대형 트럭에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동차의 녹색 대안으로 수소연료 전지를 개발하는데 수십 년을 소비해왔다. 이제 그들이 대형 트럭에 이 기술을 적용하는데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수소와 산소를 섞어 전기를 만드는 이 기술은 자동차 모터를 추진시키고 수증기만 배출한다. 자동차 회사들은 이 기술이 장거리를 이동하고 잦은 연료 제급유가 필요한 상용 트럭에 특별한 이점이 있으며 운송업계도 이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형 트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등 전 세계의 강화된 규제로 인해 운송업계는 디젤 트럭을 교체해 오염 위험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법률은 상업용 트럭 판매업자들이 적어도 2024년부터는 무배출 차량을 판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도요타 자동차의 수소기술 엔지니어 앤드루 룬드는 수소 연료전지 트럭 시대가 온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수소 트럭은 다른 기술들이 궁극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럭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소형 트럭과 야간을 이용해 몇 시간 동안 충전이 가능한 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배터리 전기 기술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수소 기술 옹호론자들은 배터리는 장거리 화물 트레일러를 운반하는 대형 트럭에는 실용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런 대형 트럭을 움직이게 하려면 리튬이온 배터리 스택이 25,000파운드는 돼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요타 자동차, 제너럴 모터스, 현대자동차 등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수소연료전지 실험을 시작했다. GM은 한때 연료전지를 무배출 자동차로 전환하는 핵심 기술로 구상했다. 그러나 높은 생산 비용과 충전소 구축 비용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미국에서 연료전지 자동차 모델을 판매하는 메인 자동차 회사는 도요타, 현대, 혼다 등 3곳뿐이다. 이들 3개사가 지난해 판매한 연료전지 차량은 총 2,000여 대로 포드의 인기 모델 F-150 픽업 트럭의 하루 평균 판매량보다 적다. 연료전지는 트럭에 실려있는 탱크에서 수소가스를 뽑아 전기로 전환하기 때문에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무거운 배터리가 필요 없다. 탑재된 탱크의 수소 연료만으로 디젤차처럼 며칠간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수소 기술에 대한 트럭 운송업계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수소연료 전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자동차 제조사들의 노력도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게다가 피닉스의 니콜라, 하이리온 홀딩스 같은 신규 진입자도 끌어들였다. 트럭 운송회사인 US 엑스프레스 엔터프라이즈는 아직 생산시설도 갖추지 못한 니콜라 같은 회사들의 수소연료 트럭을 수백만 달러 어치나 주문했다. 엑스프레스의 에릭 플러 최고 경영자는 가능한 빨리 차량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수소전기 트럭이 상당한 경쟁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M은 지난달 중형 트럭에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할 계획인 니콜라에 수소연료전지를 공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GM이 1960년대부터 개발해온 연료전지 기술에서 처음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니콜라와의 협상은 니콜라가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한 공매도자의 주장이 나오면서 연기되었다. 니콜라는 그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GM과 니콜라는 계속해서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 다임러도 최근 자체의 수소연료전지 노력을 승용차에서 트럭 라인으로 전환했다. 다임러의 트럭 브랜드 프리우트라이너와 웨스턴스타 등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다임러는 지난 4월 트럭용 및 산업용 연료 전지를 개발하기 위해 스웨덴 트럭 제조업체 볼보그룹과 제휴한다고 발표했다. 도요타와 현대도 이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도요타는 이달 북미 트럭 시장을 겨냥해 자회사 히노 트럭과 함께 연료전지 트럭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현재 북미 지역에서 중형 트럭을 판매하지는 않고 있지만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앞세워 북미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안에 50대의 연료전지 트럭을 인도할 계획이며 2020년대에 수소연료전지로 작동하는 대형 트럭 12,000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유발 슈타이만 현대차 제품 전략이사는 트럭이 더 커지고 무거워질수록 수소연료전지는 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소 전기차의 이용 가능성에서부터 광범위한 채택까지에는 여전히 중대한 장애물이 있다. 수소 관련 프로젝트 투자를 옹호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수소위원회의 지난 1월 보고서에 따르면 수소 충전 네트워크 구축과 수소 연료를 전 세계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에 약 30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재생 가능한 수소 공급원을 개발하는 데에 별도로 200억 달러가 더 들어갈 것이다. 수소열 유전지 트럭이 출시된다 해도 초기에는 수량이 적어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디젤 트럭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또 장거리 운행에서 수소전기 트럭의 성능과 내구성도 여전히 미지수다. 디젤 트럭은 평균 수명이 약 14년이며 100만 마일을 운행한다. 트럭의 수명은 트럭 운송회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엔진 제조업체 컨민스의 신동력 사업부 에이미 데이비스 대표는 수소차가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트럭 운송회사와 그 고객들이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열 유전지는 무배출 세계로 나아가는데 정말 중요하지만 이러한 전기 기술들은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애정 식었나? 서학개미 이틀 연속 미국 주식 순매수 1위는 애플.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0일 결제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 상위 5개 종목은 순매수 결제 금액 순으로 애플, 테슬라, 니오, 스퀘어, 아메리칸 항공 순이었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1위는 애플이 차지했으며 총 57,786주를 매도하고 21만 7,193주를 매수해 15만 9,407주를 순매수했다. 금액으로는 1,847만 1,077달러이다. 2위는 테슬라로 총 38,418주를 매도하고 59,232주를 매수해 2814주를 순매수했다. 금액으로는 884만 1,187달러다. 테슬라의 경우 10월 중 순매수 규모 1위에 해당하지만 최근 들어 이틀 연속 순매수 2위를 기록하고 있다. 3위는 전기차 업체 니오였으며 총 96,832주를 매도하고 34만 7,606주를 매수해 25만 774주를 순매수했다. 금액으로는 692만 1,925달러다. 4위는 스퀘어로 총 4,678주를 매도하고 2만 4,827주를 매수해 2만 149주를 순매수했다. 금액으로는 346만 3,504달러다. 5위는 아메리칸 항공으로 총 3만 5,766주를 매도하고 33만 790주를 매수해 29만 5,024주를 순매수했다. 금액으로는 339만 7,272달러다. 외화증권의 결제 시점은 국가별 결제주기 및 시차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 내 T일에 매매했다면 T+2일 현지에서 결제가 되고 T+3일에 예탁결제원에 공표되기 때문이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내년부터 고객 서비스 대폭 강화. 일주일마다 서비스 센터 한 곳 신설 계획. 테슬라가 지금까지 팔아치운 전기차는 100만 대 수준이다. 테슬라가 올해 목표로 하는 판매량은 최대 80만 대 정도다. 테슬라가 관리해야 하는 고객이 200만 명에 이르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뜻이다. 일렉트랙에 따르면 테슬라의 매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고속 성장을 구가하고 있으나 고객 서비스는 뒤처지고 있으며 따라서 고객 서비스 부문을 내년부터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판매에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고객 서비스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년간 테슬라의 고객 인도 실적은 전년 대비 50% 가까이 늘었으나 테슬라 서비스 센터는 12% 늘어나고 모바일 서비스 부문도 8% 확충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고객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는 딜러나 영업 조직을 두지 않고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테슬라가 추진하는 고객 서비스 강화 방안의 핵심은 서비스 센터 확충이다. 내년 동안 일주일 간격으로 서비스 센터를 늘려나가겠다는 테슬라의 계획이라고 일렉트랙은 전했다. 현재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는 466곳으로 테슬라는 내년 한 해 동안 52곳을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서비스 센터는 지난 3분기에도 20곳 늘어났다. 테슬라 관련 세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파나소닉
테슬라 탑재용 4680 차세대 배터리 개발 시작. 일본의 배터리 제조업체 파나소닉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공급할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착수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 전기차에 탑재할 4680 원통형 배터리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미국 전기차 전문 매체 테슬라라티 등이 보도했다. 지름 46mm, 길이 80mm를 뜻하는 4680은 지난 9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배터리데이에서 소개한 차세대 배터리로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를 5배, 출력을 6배 높이고 주행거리를 16% 늘린 것이 특징이다. 우메다 히로카즈 파나소닉 최고 재무책임자는 파나소닉은 4680 배터리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며 배터리데이 직후부터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와 함께 미국 네바다주에 설립한 배터리 공장 기가팩토리 네바다의 시제품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메다 CFO는 기가팩토리의 기존 배터리 제품 생산 라인도 증설할 계획이라며 2에서 3년 이내에 테슬라 배터리 사업에서 5% 흑자 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파나소닉은 기가팩토리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자 테슬라형 새 배터리 개발에 뛰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테슬라라티는 파나소닉의 테슬라 전용 배터리 개발은 과감한 조치라면서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출시에도 좋은 징조라고 전망했다. 테슬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에서 자체 배터리를 개발 중이지만 파나소닉뿐만 아니라 한국의 LG화학, 중국의 CATL 등 주요 배터리 업체와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왔다. 미국 전기차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 자동차주 테슬라 니오 니콜라 급락.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미국 자동차주들의 주가도 약세를 나타냈다. 특히 테슬라, 니오, 니콜라 등 친환경차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락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자동차주 가운데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5.55% 하락한 388.04달러로 마감했다. 니오 주가는 4.41% 떨어진 30.58달러를 기록했다. 전날에는 16%대 급등하면서 다양한 분석이 제기됐지만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또 니콜라 주가는 7.48% 급락한 18.3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다른 자동차 기업 중에서는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가 1.03% 하락했고 포드 주가도 2.15% 떨어졌다. 자동차 업종으로 분류되는 구시어 타이어는 이날 16.62% 급락세로 마감했다. 반면 제네럴 일렉트릭 주가는 0.68% 상승했다. 테슬라 등 대형주의 주가 하락으로 이날 미국 자동차 업종 지수는 전일 대비 4.73% 떨어졌다. 한편 이날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등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다. 미국 전기차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로시드 모터스, 우리 경쟁자는 테슬라 아닌 벤츠. 미국 전기차 브랜드 루시드 모터스가 자신들의 경쟁자가 테슬라가 아닌 벤츠라고 밝혀 화제다. 피터 롤린슨 루시드 CEO는 최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루시드는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아닌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기성 자동차 메이커들을 경쟁 상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롤린스는 우리의 주요 경쟁사는 자동차 회사라고 말하고 싶다. 최근 선보인 루시드 에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메르세데스 S클래스를 공략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와 비교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럭셔리 브랜드로서 최상위 위치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고급 브랜드 메이커들이 전기차라는 변화에 빠른 적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 곧 루시드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루시드 에어 세단은 현재 시중에 나온 그 어떤 전기 세단보다 높은 효율성을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루시드 에어는 406에서 517마일의 주행거리 및 최고 출력 480에서 1080마력의 4개 모델을 갖췄으며 기본형 모델은 1회 충전으로 최대 406마일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가격은 77,400달러로 책정됐다. 여기에 보조금 지원을 적용하면 가격은 69,900달러까지 떨어진다. 경쟁 모델로 꼽히는 테슬라 모델 S의 주행거리는 402마일,
가격은 72,000달러다. 한편 루시드는 올해 말 최상위 트림인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을 가장 먼저 제작하고 나머지 라인업은 가격이 높은 순으로 순차 제작 예정이다. 현재 $300 예약금으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전기차 기업. 니오 추가 상승 가능할까?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의 주가는 최근 급속히 상승하면서 금일 기준 30.58달러로 마감하면서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모건 애널리스트인 닉 라이는 투자 등급을 매수로 목표가를 $40로 상향 조정했다. 다른 전기차 종목들의 주가가 부진함에도 니오 주가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데 최근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도 꾸준히 하락했다. 주가 상승에는 기술적 요소들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오의 주식 및 옵션 거래량은 크게 증가했는데 스톡 옵션 거래량이 지난 몇 주 동안에 비해 350%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주식 거래량은 최근 평균보다 150%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몇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 니오는 아직 자체 공장은 없지만 한 달 만에 5,000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이 성과는 이 자동차 회사가 3분기 동안 생산 라인을 일부 업그레이드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11월 중반 회사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자동차 부문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시 니오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나스닥 지수가 274포인트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과연 니오가 11월에도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중국 전기차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 회복세에 프리미엄화 가속 페달. 외국산 독주 무대였던 중국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차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에 따르면 전날 밤 중국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 프리미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브랜드인 아크폭스의 첫 양산차인 알파티가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알파티는 한국에서 SK이노베이션과 베이징 자동차 그룹의 합작사인 베스트가 생산하는 3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로 유명하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653km에 달하고 최고 출력 218마력, 배터리 용량은 93.6kWh로 전해졌다. 왕추펑 아크폭스 부총재는 이날 신제품 발표회에서 알파티는 테슬라 대항마로 떠오를 만큼 좋은 스펙을 갖췄다면서 베이징 자동차가 전기차 2.0 시대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중국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프리미엄 전기차를 출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상하이 자동차 그룹도 최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프리미엄 전기차 전략을 내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상하이 자동차가 프리미엄 전기차인 L시리즈를 내놓기로 했다며 독자적인 프리미엄 전기차 제조업체를 설립할 것이라고 했다. 소식통은 앞서 상하이 자동차는 룽웨이의 전기차 SUV 마브렉스를 출시하는 등 전기차 프리미엄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다지 큰 호응은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이를 재도약하는 밑거름으로 삼아 향후 중국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중국 프리미엄 전기차 기업 웨이라이 자동차도 세단 포트폴리오 확장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창안 자동차 역시 지난 9월 프리미엄 브랜드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프리미엄 제품 출시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또 지리자동차 산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인 지식 역시 프리미엄 전기차 양산에 돌입한 상태다. 시장에선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고급화를 통한 차별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중국 로컬 업체들이 프리미엄 전략을 내놓는다고 전망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국 자동차 시장이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자 이 같은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도 봤다. 한편 중국 기업의 테슬라가 유일하게 중국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테슬라는 최근엔 중국 내 가격을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모델 3 가격은 이미 24만 9,900위안까지 내린 상태며 가격 경쟁력을 위해 점진적으로 가격 인하를 추가로 단행할 계획이다. 중국 전기차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신에너지차 비중 2035년엔 절반 차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2025년까지 전체 판매량의 20%로 늘어난 후 2035년에는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7일 중국 자동차 기술자협회는 이 같은 전망을 제시하고 2035년 판매되는 신에너지차의 95%가 배터리 전기차가 될 것이며 나머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협회가 제시한 2025년 전망치 20%는 지난해 중국 산업정보기술부가 발표한 정책 목표인 25%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협회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8년 정점을 찍은 후 2035년까지 정점의 20%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월 파리 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이르도록 하고 206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자동차 기술자협회는 자동차 회사 고위 임원들과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전기 자동차 정책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협회가 제시하는 기술 로드맵은 정부 정책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정책 결정자들과 기업, 투자자들에게 핵심 지표가 된다. 신에너지차는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 전지차 등을 뜻하며 중국 업계는 올해 중국에서 약 110만 대의 신에너지차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